네, 이거 정리를 하나 조금 걸렸지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커먼 유거너스 안녕하세요. 전세계 아스날 팬 여러분, 2025년 2월 10일 유튜브 채널 캐스날의 불사조 모닝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불사조 램지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는 첫 방송이고요. 앞으로 가급적 매일 여러분의 아침 출근길에 간밤에 있었던 아스날 소식을 간추려서 팬 채널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깊이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캐스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소통도 환영합니다. 네, 먼저 첫 코너 간밤의 축구 소식, 당신이 잠든 사이 일어난 축구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FA컵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죠. 3경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울버햄튼이 블랙번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던 것 같은데 주앙 고메즈의 선제골을 돕고 햄스트링 부상이 의심돼서 교체가 됐다고 하네요. 마테우스 쿠냐, 우리 아스날하고도 이제 진하게 링크가 뜨고 있는 선수죠. 겨울에 결국 이 영입은 못했습니다만 추가골 넣고 경기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있는데 폴리머스가 리버풀을 잡았네요. 1대0으로 이겼고 라이언 하디라는 선수가 페널티킥 결승골을 넣었는데 왜 충격적이냐면 지금 이 팀이 2부 리그 최하 팀이라서 그렇습니다. 최하위 팀. 이게 FA컵의 묘미겠죠.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리버풀이 좀 FA컵 경기에서도 좀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서 체력을 좀 소모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2부 리그 팀한테 졌으니까 이게 라인업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좀 요 경기 결과가 좀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을 잡았네요. 2대1로 이겼고요. 두 팀 다 좀 아스날 입장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드는 팀들인데 제이콥 램지와 모건 로저스가 득점을 했고 이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또 핫한 매물 중에 하나였죠. 마티스 텔 선수가 토트넘 데뷔골을 터뜨렸지만 경기는 2대1로 토트넘이 졌습니다. 토트넘이 지는 건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던 축구 소식들 약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지난 간밤에 있었던 뉴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불사조 터치. 첫 번째 소식은 이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알바로 모라타를 아스날이 안 산 거냐 못 산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갈라타사라이로 이번에 겨울에 이적을 했는데 알바로 모라타가 상세한 계약 조건이 공개가 됐거든요. 조금 전날에 나온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1년 계약이었다고 하고요. 겨울부터 내년 겨울까지 이적 말고 그 임대하는 비용이 600만 유로였다고 합니다. 600만 유로. 임대료가 600만 유로고 1년 계약이었다. 겨울부터 겨울까지. 근데 이렇게 뛰고 나서 완전 영입을 하면은 300만 유로를 추가로 내면 됐다고 하고요. 임대 연장이 300만 유로고 완전 영입을 하면 800만 유로. 그래서 총 1400만 유로를 내면 모라타를 영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또 연장 조항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1년을 데리고 있으면 그게 아직 시즌이 안 끝난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반 시즌을 좀 추가로 데리고 있겠다. 임대로 1년 반을 데리고 있겠다. 그렇게 하면은 추가가 300만 유로. 그래서 총 900만 유로에 1년 반 동안 임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또 영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주급은 11만 5천 유로. 아스날 팀에서 보면은 약간 한 중간 정도 되는 주급이죠. 우리가
되게 생각보다 주급을 적게 맞는 선수들도 있어서 이게 선수들 쭉 줄을 세우면은 중간보다 약간 위쪽의 금액인 것 같고 주급 11만 5천이. 근데 또 우리가 또 한 20만 유로 이상의 되게 고주급을 받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액수로 따지면은 가장 비싼 선수보다는 한 절반 이하인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00만 유로로 완전 영입을 하느냐, 900만 유로로 1년 반 동안 임대를 하느냐, 뭐 이런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갈라타사라이는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이걸 올리더라고요. 터키는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게 아스날이 이제 역제안을 받은 선수인데 모라타가 지금까지 기자들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모라타 에이전트하고 아스날이 깊게 관심을 갖고 있는 스페인의 골키퍼 조안 가르시아의 에이전트가 같은 에이전트라서 지로나와의 챔스 경기 때 미팅을 가졌는데 거기서 모라타를 역제안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아스날이 모라타를 좀 퀄리티가 떨어진 선수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영입할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갈라타사라이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모라타 그쪽을 택한 건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희의 마음에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공격수가 아시다시피 카이 하베르츠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영입이 가능했던 매물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니까 0입으로 끝나니까 아쉬워서 저희가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여러 기자들의 기사가 이제 한쪽은 안 샀다로 나오고 한쪽은 못 샀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안 샀다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 복수의 기자들이 그 모라타의 퀄리티에 대해서 아스날이 좀 의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제안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한 부류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디애슬레틱의 제임스 맥니콜라우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검토는 해보고 있었는데 모라타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해서 좀 머뭇거리는 사이에 갈라타사라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딜에 임하면서 모라타 그쪽을 선택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같은 내용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이게 모라타 입장에서 임대 이후에 완전 영입 이런 이제 좀 상당히 복잡한 구조의 딜을 내놓고 이제 다른 팀에 제안을 해서 그 팀의 제안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갈라타사라이는 굉장히 강력하게 모라타의 완전 영입을 원했다는 거거든요. 완전 영입을 지금 당장 한 건 아니지만 너를 지금 데려와서 임대로 쓰다가 완전 영입을 꼭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모라타를 설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제 이걸 망설였다라고 하면 모라타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선수생활 황혼기에 들어가고 있는 선수를 1년 반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 시점에 다시 완전 영입 계약까지 맺어서 뭐 2년 또는 1+1 추가로 이 선수를 더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갈라타사라이가 좀 적극적인 어필을 해서 모라타를 데려갔다. 그래서 사실상 제임스 기자에 따르면 모라타가 두 팀을 놓고 양자택일할 상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기사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분석으로 보면 아스날이 좀 빠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갈라타사라이가 먼저 데려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라타를 못 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아스날 입장에서. 그래서 같은 현상을 놓고 두 가지 다른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두 기사의 행간을 좀 읽어봤을 때는 아스날이 망설였던 거는 모라타의 퀄리티일 수도 있지만 지금 겨울에 이제 가장 최우선시하는 이삭이나 세슈코를 못 데려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르테타가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6천만 파운드를 지불하자고 했지만 장기적인 팀 플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제이슨 아이토라든지 이런 스포팅 디렉터의 관점에서 이제 4천만 파운드 정도까지만 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영입이 무산됐던 올리 와킨스
이런 3명의 스트라이커들이 무산된 상황에서 여름에 지금 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모라타라는 선수를 데려와서 한 2년, 3년 정도를 더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좀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스날의 선택 혹은 아스날의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모라타를 못 데려오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모라타를 6개월 정도만 데리고 와서 쓸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고 하면은 그렇게 못한 것 같다. 결론을 내린 것 같다. 6개월을 데리고 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뒤에 완장영입까지 약속을 해야 갈라타사라이의 관심으로부터 모라타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안 샀다. 모라타를 안 산 이유는 근데 완전 영입을 한다는 부담을 짊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알바로 모라타가 참 이번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우리가 거의 마지막 매물이었던 것 같은데 못 데려온 건 참 아쉽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를 우리가 2년 정도 더 데리고 있으면서 여름에 원픽 공격수를 이제 데려오는데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면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긴 하지만 안 데려오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물론 이제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또 추가로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공격수를 아예 영입하지 않는 아스날의 이 도박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 된 건 사실이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스날이 이제 피오렌티나의 스트라이커 모이스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니콜라 쉬라라는 스포츠 저널리스트의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모이스킨 선수 스트라이커고 5,200만 유로의 이적 릴리즈 조항이 7월에 발동된다고 합니다. 바이아웃이 5,200만 파운드고 7월에 발동된다. 모이스킨 선수 제가 뭐 자주 이제 모니터를 했던 선수는 아닌데요. 예전에 유벤투스에서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나무위키를 살짝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 유벤투스 있었네요. 피오렌티나에 작년에 왔고 나이가 24세 183cm에 체중 72kg 이탈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이중 국적 플레이 스타일이 피지컬이 좋고 푸더볼이 좋은데 찬스를 날리는 상황이 많다. 최근에 클럽 경력을 보니까 해트트릭 한 적 있고요. 15골, 한 시즌 최다골을 넣었네요. 유벤투스 출신이고 뭐 피지컬 좋은 선수, 오프더볼이 좋은 선수, 아르테타가 좋아하는 프로필이기도 하고 5,200만 유로네요. 5,2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지금 발동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토트넘도 같이 모니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나쁘네요. 헤어스타일이 좀 특이한 선수인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기사가 나오는 좀 루머가 나오는 정도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분인 것 같고 저는 뭐 좀 처음 듣는 기자분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 쪽일 것 같은데 일단은 루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이스킨 선수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고요. 두산 블라호비치하고 같은 팀에 뛰었던 선수라서 보는 김에 같이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루머로 끝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카리 사냐가 워딩을 하나 했는데 우리 잘 뛰고 있는 10대 선수 루이스 스켈리가
국가대표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워딩을 조금 보니까 지금 아스날 1군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영국 국대에 소집될 자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최고 레벨의 무대에서도 제가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더 잘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 것 같다. 아스날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능력은 확실히 국가대표의 준비가 된 걸로 보이고 이게 지금 영국 국가대표가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풀백 자리가 조금 문제였죠, 그동안. 벤 화이트도 발탁을 안 하니까요. 축구에서 나이는 절대 장벽이 될 수가 없고 잘할 수 있으면은 그럴 만한 나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라이트 풀백 자리에서 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아스날 레전드가 마이스 루이스 스켈리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격려 차원의 얘기를 해준 것 같고, 토마스 투엘 그 영국 국대 감독이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가 꽤 나왔거든요. 로마노도 이런 얘기를 했고, 잘하고 있는 루이스 스켈리가 국가대표까지 발탁이 되면 국대를 좀 뛰어야 돼서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국가대표를 뛰면서 또 스텝업 하는 걸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사냐도 이렇게 얘기한 만큼 토엘도 또 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스켈리의 또 영국 국대 콜업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우리가 참 보고 싶은 선수에 대한 소식인데요. 부카요 사카가 지금 경기에 못 나온 지 50일째인데 아직도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19개로 최다 기회를 창출한 선수로 남아있다는 소식입니다. 2위가 팔머, 3위가 살라, 4위가 데카난 라이스네요. 이게 아마 코너킥을 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트렌트 아놀드의 순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아놀드. 사카가 경기에 못 나온 지가 벌써 50일째군요. 저 아스날이 벌써 지금 50일째 사카 없이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운 선수고요. 이 최다 기회 창출하고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스날이 얼마나 지금 1월에 힘들게 이 리그와 챔스 컵 대회까지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좀 한 3월쯤 복귀가 된다는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좀 아직 그거 좀 이르다라고 또 반박하는 기사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사카가 하여튼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지금 두바이에서도 본격적인 트레이닝 세션까지는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날 경기가 열릴 때마다 벤치도 아닌 저기 관중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사카 빨리 돌아와 줘야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좀 가슴이 철렁하는 기사 얘기였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지속적으로 살리바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이제 저기 이탈리아 쪽 기자분 한 분이 레알 마드리드가 살리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서 좀 군호분들의 마음이 좀 철렁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라이언 테일러 데일리 미러의 기자가 이적 시장 좀 마감하는 기사 같은 걸 하나 올리면서 다음에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아스날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를 좀 종합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분이 전에 살리바 인터뷰하셨던 기자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리바가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아스날 떠날 생각이 없고 아스날 역시 살리바를 보내줄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 분인데 요 내용이 다시 한번 좀 회자가 됐어요. 살리바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살리바 레알 관심 기사가 다시 뜬 상황이었으니까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살리바 떠날 생각 없다라는 기사를 쓴 기자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강조해준 기사라서 좀 이렇게 기사 가치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요런 기사는 좀 기자들이 지금까지 썼던 내용들을 쭉 다 종합하는 그런 성격의 기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요 살리바 관련된 문장도 보면은 예전 인터뷰 내용을 이제 링크를 걸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기자가 추가 취재를 했다기보다는
이전에 자기가 취재했던 내용, 이게 불과 또 몇 달 전에 했던 인터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입장을 뭐 보인 적이 있다. 이 선수가 이런 입장을 보인 적이 있다라고 이제 기존의 기사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살리바가 추가로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스날 떠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런 입장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다. 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 나온 기사라기보다는 이런 입장을 뭐 불과 몇 달 전에 살리바와 아스날이 동시에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어떤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짚어주는 기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살리바에 대한 레알 관심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재계약도 하고 아스날이 또 트로피를 들어 올려서 살리바가 아스날과 함께 좀 더 큰 목표를 노리고 싶게끔 해줘야겠죠. 6번째 기사는 우리 이거 좀 반가운 기사인데요. 예, 조던 데이비스 더선에서 쓴 기사인데, 벤 화이트, 아주 오랫동안 지금 못 나오고 있는 벤 화이트의 복귀 일정이 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11월 이후로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는 화이트인데요. 그 자리에서 지금 저희는 지금 위리엔 팀버가 열심히 뛰어주고는 있는데 수비의 뎁스가 좀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켈리가 기회를 받게 된 거기도 하고요. 뭐 그러면서 물론 난세에 영웅이 되기는 했지만, 벤 화이트가 빠르면 좀 다음 주말 경기에도 복귀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카요 사카도 3월 초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 푸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두바이에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사진도 좀 나온 것 같고요. 두바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열심히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공 차고 있네요. 네, 두바이 기사 맞네요. 지금 세션을 시작했기 때문에 몸 상태만 좀 회복되면 11월 10일 이후로 지금 경기를 못 뛰었다고 하고, 지금 벌써 한 3개월이 넘었네요. 지금 큰 부상이었던 것 같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되게 소진이 됐었던 선수였죠. 그러면 네, 주말 경기에 벤치에 앉을 것 같아. 지금 요런 분석입니다. 조금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벤치에 앉아서 스타트를 할 것 같다. 네, 이런 기사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벤 화이트 이름을 벤치 명단에서 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의 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출장을 할지 어떨지. 사카는 지금 3월 4일에서 5일, 뭐 아니면은 맨유 경기가 열리는 3월 9일에 함께 경기에 동행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르티넬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금 일정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좀 빨리 시즌이 끝나기 전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브리엘 제주스랑 같이 네,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테타가 가진 공격 옵션은 하베르츠, 트로사르, 라임 스탈링, 그리고 네, 17세 에단 은하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일단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잠시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는 지금 아스날과 연관된 뉴스, 당신이 빼놓지 말았으면 하는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불사조 픽 코너입니다. 요 그리운 얼굴이 하나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우리 롭홀딩 선수입니다. 아스날의 전 수비수죠. 상당히 많은 경기를 출장했고, 뭐 마지막 시즌 좀 안 좋았지만 팀에서 상당히 이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던 짬이 오래된 선수였는데,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뭐 한 두어 번쯤 더 이적을 더 했을 건데 지금 셰필드 유나이티드 소속이거든요. 거기서 어저께 경기를 나왔답니다. 챔피언십에서 나온 거고, 이게 근데 경기 출장이 502일 만이었대요. 뭐 큰 부상을 당했나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이적한 팀에서도 좀 이게 경기 순위에서 많이 밀렸던 것 같은데 이게 데뷔전인 것 같습니다. 예,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저번에 크리스탈 팰리스로 한번 이적을 했다가 뭐 아마 한 번 더 이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생각난 김에 한번 좀 찾아볼까요? 네.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네, 크리스탈 팰리스로 갔다가 지금은 임대네요.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가 있는 상황인데 502일 만에 지금 경기를 나왔다. 네, 나무위키 아직 정리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폴딩은 뭐 좀 아무래도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한계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 빅클럽에서 뛰기는 좀 어려운 선수였죠. 저희 팀에서도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던 시즌은 뭐 한 반 시즌에서 한 시즌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아스날 다큐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즐거운 축구를 하는데 뭐 선발로 못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좀 대인배스러운 모습 보여줬고 좀 아스날의 좀 새로운 선수들한테 좀 적응하는 과정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팀에서 뭐 나름의 역할을 했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하고는 이별한 것 같고요. 크리스탈 팰리스에 가서 좀 뭐 끝까지 좀 잘 뛰어줬으면 했는데 지금 거기서도 챔피언십으로 임대를 간 거 보니까 뭐 일부 리그에서 뛸 경쟁력이 이제 많이 사라진 상태인 것 같은데 좀 나이가 95년생이니까 29세 이제 선수 생활도 이제 좀 후반부로 슬슬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필드 유나이티드에서 경기 좀 많이 뛰어가지고 경기 강박을 잘 찾아서 그래도 좀 선수생활 말년까지 일부 리그에서 끝까지 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 아스날 선수의 로폴딩 이야기였고요. 예전 선수들 중에서 이제 나쁘게 이별하지 않은 선수들은 이렇게 꼭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어저께 이제 세바요스도 이제 마드리드 더비에서 굉장히 이제 MON급 활약을 했다는 소식을 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 요거는 리버풀 쪽에서 온 소식인데 안필드 와치라는 리버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게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봤고요. 여기서 이제 단독이라고 쓴 내용이 디오구 조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이적을 했잖아요. 조타가 아스날로부터도 관심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트로사르하고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본다면 네, 여기저기서 뛸 수 있고 뭐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리버풀이 그 라이벌에게 아스날을 팔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적절한 가격이었으면은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버튼에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샘 맥과이어라는 분이 쓰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적 시장과 관련됐던 얘기를 종합하면서 한 문장 넣으신 것 같긴 해요. 리버풀하고 저희하고 지금 뭐 올 시즌에는 뭐 가장 강력한 지금 우승 경쟁 상대가 된 거고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심리적으로 가장 라이벌로 크게 느끼는 팀은 맨시티였지만 지금 아무래도 좀 처져 있는 상태고 리버풀에서 만약에 조타를 데리고 왔으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이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리버풀하고 저희는 뭐 나름 몇몇 선수들 주고받은 적이 있는 관계인데 조타를 과연 팔았을 것인가? 싼 가격에는 안 팔았을 것 같아요. 조타가 지금 이제 28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리버풀 입장에서도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해서 좀 아쉽게 생각했던 선수라고 이 기사에서 쓰고 있네요. 이것도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버풀이 이제 좋은 가격이었으면 팔 생각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리버풀 전문 기자분이라면 이분이 좀 새로운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이제 지난 시즌이라서 그렇지 올 시즌 같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네.
지금 저희하고 리버풀은 이제 마틴 수비맨디를 놓고 좀 경쟁 관계에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거의 그 리버풀로 갈 뻔했다가 수비맨디가 마지막에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온다는 거는 이제 리버풀의 이적 시장 계획을 또 망쳐놓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이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수비맨디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마음을 바꿨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수비맨디를 확실하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늘 준비한 소식을 다 소화를 했고요. 댓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네, 알슨의 그 A를 앞으로 빼신 거군요. 네. 알슨 님이 잘하더라고요. 세바이스 해주셨습니다. 네, 어제 저도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거의 완벽한 활약. 저희랑 있을 때도 이제 공수 양면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약간 축구에 눈을 뜬 모양이죠. 최근에는 진짜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스쿼드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올렛 M님께서 네, 와 불사조 램지입니다.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불사조 램지 맞고요. 네, 이렇게 라이브로 좀 여러분들 만나서 아스날 이적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 좀 간추려서 전달해 드리는 코너를 또 한번 새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매일 하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와서 만나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이거 아마 아스날 공홈에 올라온 거니까 저희가 봐도 될 것 같은데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못 보실 것 같은데 아스날 두바이에서 진행한 첫 번째 트레이닝 세션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선수들이 아마 이게 지금 조끼를 입은 선수들과 입지 않은 선수들로 나눠서 네, 조별 게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웨데고르 모습도 보이고요. 이 선수는 좀 빨리 지나가서 못 봤는데 공격수인 것 같은데 골을 넣는 장면. 팀버가 패스하고 진첸코가 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도 나오고 살리바도 보이고요. 네, 이 선수는 지금 살리바의 뒷모습 레알 마드리드와 링크가 나고 있는 우리의 살리바. 토마스 파티도 보였고 우리 묶은 선수는 누군지 모르겠네. 스털링인 것 같네요. 스털링. 라이스, 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요. 확실히 여긴 덥나 보네요. 다들 나시티하고 반팔티 입고 뛰고 있습니다. 날씨 굉장히 좋아 보이고, 칼라피오리 머리 묶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역시 그 키가 크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거 아까 전에 보다 보니까 그 경기에 막 지켜보고 있는 그 두바이 분들 여기 이렇게 네. 하얀색 옷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두바이 관계자분들도 잠깐 지나가는 모습이었고 네, 여기 네 3분 4초인가에서 우리가 아주 기대하는 선수인 막스 다우머니의 공을 들고 드리블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생각보다 피지컬이 막 엄청 나빠 보이지 않네요. 약간 다부진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티어니하고 웨데고르 정도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더 키가 컸으면 좋겠네요. 근육도 좀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다우머니 드립을 치는데 먼저 1군 무대에 데뷔한 루이스 스켈리가 이걸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둘 다 아스날의 미래죠. 그리고 이제 득점한 조끼를 입지 않은 팀이 이제 득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이렇게 세리머니처럼 서로 끌어안고 아스날 하는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단계인데요. 우리 아스날이 또 이렇게 두바이에 가서 훈련을 하고 나면 지난 시즌에 되게 후반기에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 지금 공격수가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리버풀과의 승점 차도 여간에서 좀 좁혀지지 않아서 조금 마지막으로 좀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챔피언스 리그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 선수들이 좀 이번에 자기 한계를 좀 테스트하는 시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즌에 대한 좀 즐거운 희망을 남기면서 두바이를 갔다 오면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시험 방송을 한번 했었습니다. 오후에. 오늘 첫 방송이고요. 역시 이제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부터 좀 짧게 하려고 하고, 했던 내용들은 좀 영상으로 이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뭐 라이브를 못 들으신 분들도 아스날 뉴스를 좀 아침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려고 하면 좀 많이 좀 딜레이도 되고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라이브로 하면 훨씬 더 쉽게 만날 수가 있어서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 아스날 뉴스를 좀 뭐 어차피 다 찾아보시겠지만 좀 이렇게 정리도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이렇게 좀 채팅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더 좋은 방식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 가지 좀 준비한 것들이 지금 좀 초기 단계니까 좀 앞으로 또 세팅을 해가면서 좀 필요하신 거나 좀 고쳤으면 하는 방식이 있으면은 댓글로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최대한 자주, 가급적 매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맞죠? 네,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앞으로도 자주 불사조 모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캐스널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뭐 큰 일이 없으면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Come on, you Gunners. 감사합니다.